여러분, 혹시 머릿속에 가득 찬 불안을 지우려고 애쓸수록 그 걱정이 점점 더 커지는 경험 해보셨나요? 조금 전까지 하던 걱정을 억지로 안 하려고 하면 신기하게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더 꽉 채우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유난히 걱정이 많거나 멘탈이 약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뇌가 작동하는 구조 때문에 벌어지는 아주 당연한 현상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은 평생 불안을 없애려고 발버둥 치다가 오히려 불안의 늪에 깊이 빠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이제 내 머릿속의 괴물을 해체하러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로 우리가 겪는 고통의 진짜 시작점을 짚어볼게요. 심리학에는 아이러니 효과라는 아주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절대로 흰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시나요? 100이면 100, 하얗고 커다란 곰 한 마리가 덩그러니 떠오를 겁니다. 어떤 생각을 억누르고 지우려고 시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역설적으로 그 생각을 더 선명하게 뇌에 각인시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감정과 사고를 하나의 단단한 회로로 만들어서 반복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불안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 억압된 욕망, 그리고 마음속에서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기억들이 뭉쳐서 만든 감정 구조의 결과물입니다. 정신분석학의 거장 자크 라캉은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반복하는 그 생각들은 지금 당장 일어난 새로운 정보가 아닙니다. 과거 어느 시점에 내면 깊숙이 새겨진 낡은 회로가 자동 재생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과거의 충격이 흔적을 남기고 그걸 말로 설명하려다 실패하고 결국 무서운 가상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고통의 회로가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괴로운 게 아닙니다. 단지 똑같은 회로 안에 갇혀서 뱅뱅 돌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이 단단한 고리를 끊어내려면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억지로 참는 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감정의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고 그 흐름을 새롭게 짜는 전략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불안이라는 녀석의 진짜 본질은 무엇일까요? 화면을 보면서 집중해 주세요.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 불안은 어떤 독립된 사건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구조적 결함에서 새어나오는 신호입니다. 라캉은 인간의 감정이 세 가지 영역을 거쳐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계라는 영역인데 쉽게 말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원초적인 충격의 공간입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받을 뻔했던 공포, 강한 수치심처럼 당시에는 말로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들이 몸의 감각으로만 저장되는 겁니다. 이 흔적들은 사라지지 않고 숨어 있다가 현재 어떤 자극을 만나면 플래시백처럼 튀어나와 막연한 불안감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이 감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말과 개념으로 의미를 부여하려는 상징계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언어는 완벽하지 않아서 원초적인 공포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여기서 의미화의 봉합 실패가 일어납니다. 말로 정의되지 못한 감정은 불쾌한 기운이나 이유 없는 불안감이 되어 마음속을 둥둥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라고 자문해봐도 애초에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영역이니 답을 찾을 수 없고 결국 불안은 무한 반복됩니다. 세 번째는 이 텅 빈 공간에 가짜 이미지를 채워넣는 상상계의 시뮬레이션입니다. 언어로 설명이 안 되니까 뇌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나는 결국 실패할 거야.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같은 파괴적인 시나리오를 씁니다. 이건 현실이 아니라 재가공된 허상일 뿐인데 우리 몸의 신경계는 이 가짜 이미지에 반응해 심장을 뛰게 만들고 호흡을 가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실제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내 머릿속 상상이 만든 구조에 갇혀 스스로 불안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왜 우리의 뇌가 이 끔찍한 고통에 자꾸만 중독되는지 그 소름 돋는 알고리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정말 멈추고 싶다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발걸음은 자꾸만 고통이 뻔히 예측되는 그 지옥 같은 회로로 되돌아갈까요?
놀랍게도 인간의 뇌는 행복이나 쾌락보다 예측 가능성을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측이 나를 파괴하는 방향일지라도 차라리 익숙한 게 안전하다고 느끼는 파괴적인 중독입니다.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도파민은 사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물질이 아니라 기대감과 예측을 설계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인간은 진짜 좋은 일이 생겼을 때보다 곧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 혹은 이러이러한 일이 터질 거야 라고 예측할 때 뇌가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이 어차피 또 상처받겠지, 이번에도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할 때 뇌는 좋아, 아주 익숙하고 편안한 회로야 라며 보상 신호를 줍니다. 현실에서 다가올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마주하는 것보다 내 머릿속 시뮬레이션 안에서 미리 불행을 연습하는 게 뇌 입장에서는 더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무의식은 여러분의 성장이나 정답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늘 해오던 방식으로 반응하며 기존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만 합니다. 나는 늘 사랑받지 못했어. 나는 항상 실패하는 쪽이야 라는 신념은 팩트가 아니라 뇌가 감정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파놓은 지름길일 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경계가 수십 년간 학습해온 패턴화된 예측 시스템이라는 걸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독한 증상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건네고 있는 걸까요? 귀를 기울여 보셔야 합니다. 사람이 너무 절망하면 죽고 싶다는 말을 뱉기도 합니다. 하지만 뇌과학과 정신분석학 관점에서 이 말은 진짜 목숨을 끊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제발 이 정체 모를 고통을 그만 멈춰달라는 뇌의 비명입니다. 언어로 해석되지 않는 실제계의 압도적인 충격 앞에서 뇌의 표현 능력이 실패했을 때 터져나오는 언어의 부도 선언 같은 겁니다. 특정한 상황만 되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불안, 질투, 분노 같은 감정들은 의식이 숨겨둔 마음의 조각들이 증상이라는 형태로 말을 거는 겁니다.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아직 말이 되지 못한 과거 사건에 잊혀진 흔적입니다. 그러니 그 괴로운 증상을 억누르거나 없애려고 약을 치듯 밀어내지 마십시오. 메시지를 무시당한 무의식은 더 큰 괴물이 되어 훗날 더 파괴적인 공황이나 우울의 형태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철학자 알랭 바디우는 진실은 사건의 형태로 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반복해서 겪는 고통은 나를 망가뜨리려는 저주가 아니라 내 안의 진실을 읽어달라고 찾아온 일종의 신호 사건입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괴물이 되지만 그 존재를 온전히 들어주고 인정해 줄 때 비로소 순한 인간의 얼굴을 하고 떠나갑니다. 자,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의 감정 흐름을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하는 실전 기술을 배울 차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은 시스템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우는 스위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감정이 생각과 신체 반응으로 이어지는 그 순환골이 어딘가에 강력한 전략적 개입을 해줘야 합니다. 심리학에서 입증된 반동 효과처럼 슬퍼하지 말자, 불안해하지 말자라고 결심하면 인지적 자원이 더 낭비되면서 감정이 2배로 커집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대상화 기술입니다. 불안해, 미치겠어라고 감정에 잡아먹히지 말고 지금 이 느낌은 막막함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내 신체의 긴장 반응이구나 라고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추상적인 느낌의 영역을 구체적인 감각 정보의 영역으로 번역해 주는 겁니다. 짜증나 죽겠네 라는 생각을 명치가 답답하고 턱관절에 힘이 꽉 들어가 있구나 라는 물리적 상태로 주의를 옮겨 보십시오. 감정이 신체 감각으로 재배치되는 순간 그 감정은 내가 잠시 가지고 있는 관찰 대상이 될 뿐 결코 나 자신과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생각을 물고 늘어지는 인지적 루프를 끊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여 신체 호르몬과 신경계를 강제로 개입시키는 게 훨씬 빠르고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내 뇌의 회로를 완전히 재배선하고 불안이라는 알고리즘을 역설계하는 과학적인 3가지 실전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좌우뇌를 통합하고 자동 사고를 뚝 끊어버리는 걷기입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리듬감 있게 움직이는 행위는
논리를 담당하는 좌뇌와 감정을 담당하는 우뇌의 교차 연결을 폭발적으로 촉진합니다. 이건 트라우마 치료 기법인 EMDR과 완벽히 같은 원리로 작동하며 고장난 생각의 무한 루프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모든 것을 언어로 설명하고 결론 지으려는 상징계의 버릇을 멈추고 감정을 통과시키는 명상입니다. 왜 이러지? 도대체 이유가 뭘까? 라며 머리를 굴리는 시도를 멈추고 내 몸에 찾아온 불안의 에너지를 그저 하나의 진동과 파동으로 가만히 느껴보는 겁니다. 명상은 생각을 멈추는 대단한 기술이 아니라 내 생각이라는 낡은 구조물에서 한 걸음 걸어 나오는 기술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스마트폰의 자극적인 스크롤이나 비교 상상으로 망가진 도파민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운동입니다. 가짜 쾌락 루프에 중독된 뇌를 운동이라는 실제 신체 자극과 원리적 성취감에 정박시키는 강력한 뇌 리모델링 훈련입니다. 운동을 통해 도파민이 제자리를 찾으면 전두엽의 기능이 살아나면서 불안은 줄어들고 감정 조절 능력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을 짓겠습니다. 화면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불안을 억지로 잠재우고 이겨내려는 시도는 결국 그 불안에 하루 종일 집착하겠다는 선언과 똑같습니다. 생각을 지우겠다는 또 다른 생각이 꼬리를 물면 머릿속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무한 루프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경고음을 향해 이렇게라도 견디고 살아남으려고 네가 애를 썼구나 라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주십시오. 불안은 나를 해치러 온 자객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쳤으니 나 좀 돌아봐 달라고 보내는 간절한 신호음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건 여러분의 멘탈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그저 오랜 세월 길들여진 익숙한 회로가 자동 재생되고 있을 뿐입니다. 무언가를 기필코 없애야만 평온해진다는 집착을 버리고 그 괴로운 고통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내 주위의 방향을 부드럽게 다른 곳으로 옮겨주십시오. 불안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주되 내가 해야 할 일과 내 신체의 감각으로 주의를 재배치하는 순간 그토록 집요했던 불안은 소리 없이 자리를 떠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